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73살의 나이에 맞이한 첫날 밤은 과연 어땠냐고.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석일 씨가 침대 옆에서 보여준 행동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랍니다. 올해 73살인 저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혼수 전문 한복집을 운영했지요. 수많은 신부들의 예단을 준비하며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때론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 내가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의자에 앉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는 게 좋겠지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한복을 지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제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한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꽤 많았답니다. 특히 혼수 한복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부 한복은 물론이고 예단 한복까지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 어머님들이 찾아오시곤 했죠. 그런데 15년 전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안인가 했어요. 돋보기를 바꾸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력이 점점 더 흐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실에 바늘 꿰기도 힘들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백내장이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흐려진 시력으로는 정교한 한복 바느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인데 이제는 안 보여서 못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결국 40년 세월이 담긴 한복집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수많은 신부들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기만 했던 저는 정작 제 행복은 잃어버린 채 살아왔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한복집을 그만두게 된 건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수술이 두렵더군요. 게다가 이미 오랜 시간 방치했던 터라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돋보기를 올려가며 바느질을 했어요. 하지만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신부 한복의 깃선을 잘못 박아 다시 뜯어야 했고, 결정적으로 값비싼 원단을 잘못 재단하는 실수를 했지요. 그때 단골 손님이셨던 어머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명자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떠세요? 평생 좋은 한복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하필 그 시기에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눈치챘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엔 늘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을 비웠으니까요. 하지만 한복집이 바빠서, 아니 어쩌면 일부러 바쁘게 지내면서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죠.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둘이나 있더군요. 가게도 접어야 하고 남편의 외도까지. 마치 폭풍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은 처음엔 발뺌을 하더니
제가 증거를 내밀자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런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40년 운영하던 한복집도 정리하고 30년 함께 살던 남편과도 헤어졌습니다. 평생 신부들의 혼수 한복을 지으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줬는데 정작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네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열러 가려다가 문득 더 이상 갈 가게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한숨만 쉬곤 했죠. 당시 제 나이 58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복집을 하면서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바느질하느라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 막상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나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군요.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말하는 버릇도 생겼어요. 손님들 치수 재면서 어머, 요즘 살 좀 빠지셨네요. 하던 말투가 몸에 배었어. 장 보러 갈 때도 혼잣말이 나오곤 했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등록했답니다. 시니어 댄스 교실을 신청했는데 첫날부터 허리를 삐끗해서 한 달을 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서예반을 등록했죠.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글씨가 자꾸만 삐뚤어져서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도 문화센터는 계속 다녔어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사람 구경하는 재미라도 있으니까요.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일과가 됐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겨울이라 해가 일찍 저물었고 바람이 꽤 차가웠죠. 수업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뭔가 배우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흔들리더니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참 맑고 깊더군요. 의자 다리가 낡아서 그런 것 같네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공구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셨어요. 처음엔 좀 놀랐죠. 갑자기 낯선 사람이 공구를 꺼내다니. 하고요. 그런 제 표정을 아셨는지 빙그레 웃으시더니 아, 놀라셨죠? 여기 문화센터 시설 보수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강석일 씨를 처음 만났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의자를 고치시는 동안 저는 그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나사를 조이시는 모습이 참 능숙해 보였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죠.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봤어요. 아까와는 달리 의자가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수줍게 웃으시더니 공구 가방을 들고 가시려는데 문득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오지요. 봉사활동이요? 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서요. 알고 보니 강석일 씨는 40년간 가구 공방을 운영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하셨대요. 손재주가 있으니
이곳저곳 고쳐주는 게 즐겁다고 하셨죠. 그날 이후로 문화센터에서 종종 마주치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이곳저곳을 수리하러 다니셨죠. 지나가실 때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가끔은 잠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그분은 제가 전직 한복집 주인이란 걸 아시고는 아, 그래서 손이 참 고우시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바늘이랑 실만 만지다가 하고 웃어 넘기려는데 저도 평생 망치랑 톱만 만졌으니까요. 하시면서 거칠어진 손을 보여주셨죠. 그러다 어느 날 문화센터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비가 참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강석일 씨가 우산을 들고 계시더군요. 우산 안 가져오셨죠? 제가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이러다 비 더 세져요. 하시며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나누는 대화가 참 따뜻했어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걸으면서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했죠. 그날 집에 와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 입가에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다는 걸.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문화센터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밖을 내다보니 강석일 씨가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고치고 계셨어요. 늘 그렇듯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렸어요. 순간 강석일 씨가 중심을 잃으셨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나!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가방도 놓고 온 걸 모르고 병원으로 따라갔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큰 부상은 아니길 하고 기도했죠. 한참을 기다리다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다행히 큰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예전에 허리 수술하신 적 있으시죠?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갔네요. 당분간 움직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강석일 씨가 1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다는 걸. 그래서 가구 공방도 은퇴하시게 된 거였죠. 병실로 옮기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누워서도 미안해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되잖아요. 제 말에 강석일 씨가 살짝 웃으시더니 정말 걱정되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는 제게 그분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을 잡은 기쁨도 잠시. 병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병실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머리가 좀 흐트러져 있었죠. 아마도 급하게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전화 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강석일 씨의 딸이었나 봅니다. 저는 슬그머니 병실을 나오려 했어요. 아, 잠깐만요. 강석일 씨가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그대로 나와버렸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 있었네. 혹시 다른 가족들도? 나는 뭐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득 40년 전 한복집에 처음 찾아왔던 어느 신부가 떠올랐죠.
어머님, 재혼하시는 분의 한복인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아이고, 재혼이셔도 신부 한복은 정성껏 만들어 드려야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어 같은 상황에 놓였네요. 이튿날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강석일 씨의 딸이 서 계셨어요. 박명자 여사님 맞으시죠? 어떻게 제 집을 아셨는지. 아버지께서 많이 찾으세요. 문화센터에도 안 나오신다고.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미연이라고 해요.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년 동안 이렇게 활기차신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명자 여사님을 만나시고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퇴원하시고도 계속 문화센터만 찾으시잖아요. 미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여사님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연 씨가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직도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죠.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강석일 씨가 좋아하시던 저녁 노을이 떠올랐죠. 이 시간에 노을이 참 곱죠. 분홍빛 저고리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나갔어요. 항상 가던 로비 의자에 앉아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박명자 씨, 뒤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강석일 씨가 서 계셨죠.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어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강석일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반지였습니다. 제 아내가 쓰던 건데 7년 동안 못 내놨어요.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없이 그분의 손을 바라봤어요.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눈물을 훔쳤죠. 그러자 강석일 씨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셨어요. 박명자 씨, 네.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강석일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두 노인네가 로비 한가운데서 훌쩍이고 있었던 거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강석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강석일 씨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강석일 씨는 자동차를 몰아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차가 멈춘 곳은 조그만 단독 주택이었어요. 정원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텃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작은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죠. 여기가 제가 40년 동안 운영했던 가구 공방이에요. 강석일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현관문을 여시더니 저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뭔가를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 따스한 불빛이 공간을 밝혔습니다. 놀라워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벽면 가득 한복 디자인 스케치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만들었던 한복들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어떻게? 미연이가 도와줬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박명자 씨가 만든 한복 사진들을 모았죠. 한쪽 벽에는 제 한복을 입은
신부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이건 강석일 씨가 천천히 커튼을 젖히자 그 뒤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었어요. 재봉틀과 옷걸이, 천 조각들. 마치 제 한복집 그대로였답니다. 이제 눈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니 다시 한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강석일 씨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허리 수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공일을 계속하셨잖아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강석일 씨가 살며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업실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업실 구석에서 반짝이던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강석일 씨가 그걸 조심스럽게 들고 오셨죠.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만든 가구예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바느질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교하게 칸칸이 나뉜 공간마다 가위, 자, 골무, 바늘꽂이가 들어 있었죠. 40년 전에 만든 건데 당시 제 아내가 쓰던 거예요. 바느질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손수 만든 바느질 도구함이라니. 가까이서 보니 나무결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 떠나고 이걸 만져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명자 씨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그분의 첫 작품이자 아내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저에게 주시다니. 저 정말 괜찮을까요? 네, 아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났으니까요. 상자를 받아들고 보니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그런데 그 아래에 새로운 글씨가 더해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명자 씨에게. 언제? 어제 밤늦게까지 새겼어요. 글씨가 좀 삐뚤어졌네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분의 품에 안겼어요. 따스한 그분의 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을 느꼈답니다. 명자 씨, 네, 우리 결혼할까요? 뜻밖의 청혼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강석일 씨의 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두르는 것 같나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짝짝짝 하는 박수 소리가. 문이 열리더니 미연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미연 씨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강석일 씨의 아들과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죠. 알고 보니 강석일 씨가 미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두셨대요. 청혼까지 모두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희가 아버지 연애를 몰래 도왔다니? 어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미연 씨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문화센터에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제 주소를 아셨는지. 다들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강석일 씨의 아들이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처음 듣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직 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한테 연락드렸어요. 미연 씨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더니 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강석일 씨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웠나요? 강석일 씨도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미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한 가족이에요. 며느리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강석일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강석일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강석일 씨가 꺼내신 건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시더니 제게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한복 도안이 그려져 있었어요. 40년도 더 된 것 같은 오래된 스케치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거 맞아요. 명자 씨가 처음 한복집 시작하실 때 만드셨던 첫 작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사실 그때 저도 그 한복집 앞을 지나다녔어요. 30대 초반이었을 때죠. 매일 새벽 공방 가는 길에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던 분이 밤새도록 바느질하시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한복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밤을 새워가며 첫 작품을 만들던 날들. 그때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러다 공방이 바빠지면서 자주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됐죠. 4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강석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분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 도안 제가 몰래 스케치했어요. 그때는 감히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서 간직하고만 있었는데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40년 전의 제 모습을 그분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다니. 우리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자 강석일 씨가 저를 살며시 안아주셨어요.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서로 몰랐던 40년 전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이야기를.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미연 씨가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조용히 둘이서 준비하고 싶다고 했죠. 어머, 웨딩드레스는 안 입으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만든 한복을 입을 거예요. 그래요. 15년 만에 다시 한복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 결혼식을 위한 한복이랍니다. 작업실에서 바느질할 때면 강석일 씨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가끔 실이 엉키면 조심스레 풀어주시고, 바늘을 떨어뜨리면 주워주시고, 명자 씨, 무리하지 마세요. 눈이 아프시면 쉬어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복을 만들 때는 눈도 덜 아프고 손도 덜 떨려요. 옛날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바지 길이는 조금 줄여야겠어요. 제가 중얼거리며 강석일 씨는 꼼꼼히 메모를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기록은 정확해야죠. 목수의 기본이에요.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한복 만드는 걸 보시더니 나무로 작은 실패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손에 딱 맞는 크기로요. 이제 실이 굴러다니지 않겠죠? 그분의 세심한 배려에 자꾸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강석일 씨가 말씀하셨어요. 명자 씨,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작업실 마당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마당 곳곳에 핀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철쭉, 하얀 목련, 노란 금낭화, 모두 한복의 색동처럼 예쁜 빛깔이었죠. 이게 다 어떻게.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더니 강석일 씨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명자 씨가 만드시는 한복 색깔을 보고 하나씩 심어뒀어요. 꽃 피는 시기를 맞추느라 좀 고생했지만 자세히 보니 꽃밭 사이사이에
나무로 만든 작은 울타리도 있었어요. 분명 강석일 씨가 직접 만드신 거겠죠. 저기 철쭉은 회장저고리 깃선 색이에요. 목련은 치마 색이고 금낭화는 노리개 색이죠. 한 달 전부터 퇴근하고 오셨어.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네요. 왜 요즘 유독 피곤해 보이셨는지. 앞으로도 매년 봄이 되면 우리 한복처럼 예쁘게 필 거예요. 문득 제 어깨에 꽃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강석일 씨가 조심스레 그걸 집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죠. 평생 이렇게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강석일 씨, 네, 우리 여기서 결혼식 하면 어떨까요? 제 말에 강석일 씨가 놀란 듯 쳐다보셨어요. 정말요? 하지만 좀 누추할 텐데.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당신의 정성이 담긴 이 꽃들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강석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작업실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매년 봄, 이 꽃들이 필 때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줄 거예요. 봄날의 결혼식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마당의 꽃들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피어 있었고, 하늘도 유난히 맑았답니다. 강석일 씨가 직접 만드신 나무 의자들을 마당의 반원으로 놓았어요. 그리 많은 손님을 초대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분들이었죠. 어머니, 이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미연 씨가 작업실 안에서 말했어요. 거울을 보니 15년 만에 만든 한복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강석일 씨가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짙은 감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멋있던지 예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미연 씨가 준비한 문화센터 악기 동호회 회원들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미연 씨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어요. 저희 아들도 활짝 웃으며 강석일 씨의 팔을 잡아드렸고요. 신랑 신부 나이를 합치면 140살. 하지만 그날만큼은 저희도 20살 새 신랑 새 신부 같았어요. 이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문화센터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강석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하시는데 갑자기 마당의 꽃잎들이 휘날렸어요. 마치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웅성웅성, 수군수군. 그리고 발자국 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40년 동안 한복을 지어드렸던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그 옛날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박명자 선생님, 저희도 축하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예쁜 날, 저희가 빠질 수 없죠. 알고 보니 미연 씨가 제 단골 장부를 보고 몰래 연락을 돌렸다고 해요. 팔순 되신 할머니부터 이제 막 결혼하신 젊은 부부까지 40년 세월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선생님이 지어주신 한복 덕분에 저희 딸이 시집을 잘 갔어요. 저희 어머님 칠순 한복도 선생님이. 우리 막내 돌복도 여기서 마쳤는데.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분들의 인생에 함께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저에겐 큰 축복이었죠. 강석일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명자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다니.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으셨고 결혼식은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는 훨씬 더 풍성해진 하객들과 함께 문화센터 악기 동호회의 연주 소리,
꽃이 흩날리는 봄바람 소리,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강석일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이건 우리의 첫날 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죠. 73살의 나이에 맞이한 첫날 밤이 어땠는지. 그날 밤 강석일 씨가 작은 상자를 내미셨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한복집을 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불 켜진 한복집 앞에서 바느질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때는 말도 못 걸고 멀리서 사진만 찍었어요. 혹시나 실례가 될까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방금 전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복을 입은 저와 강석일 씨가 꽃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 청년이 이렇게 늦게서야 당신을 만나게 됐네요. 강석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그분의 품에 안겼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첫날 밤은 또 얼마나 어색했겠냐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설렘에도 때가 없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더욱 깊어진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20살에도, 40살에도, 그리고 이순이 넘어서도 봄은 찾아올 수 있답니다. 다만 그 봄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무료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